자, 페이지는 155페이지예요. 자, 물의 전기분해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나오는 반응식은 기억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EH2O가 H2 플러스 O2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되죠? 자,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생성이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생성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극에는 무슨 기체가 나오고, 산소 기체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했던 게 NaCl의 전기분해. 그래서 NA는 마이너스 극에서, CL은 플러스 극에서.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라 그래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생성됩니다. 다음 원자 사이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 뭐가 관여한다 배웠어? 전자과 전자. 전자. 자, 그 다음 주결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로 뭐 가장 안전한 존재 위치 뭐죠? 비활성. 예, 비활성 위치. 자, 무엇은 여기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대. 그죠? 그런 규칙을 뭐라 그래요? 응? 옥텟 규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엔 이온의 형성은 이제 오늘 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핵심이에요. 알았죠? 지금 이건 정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자, 첫 번째.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다라고 돼 있죠? 이쪽 까만 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왼쪽 전극. 자, 오른쪽은 플러스 극이에요. 자, 무슨 기체 나온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 여기는 산소 기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와 B 중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생성된 기체가 모이는 시험관을 고르시고 그 다음엔 기체 이름을 쓰시오. 금방 썼네요. 그죠? A와 B에 각각 수소와 산소가 생성이 된다. 그럼 얘네들의 부피비 다시 말하면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1. 알겠지? 2대 1이다.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염화나트륨의 입자 모형을 나타내 준 것이다. 그래서 고체죠. 그럼 고체 전기가 통하 안 통해? 전기 안 통해요. 알겠지? 자, 우리 뒤에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또 배우겠지만 이온 결합에서 보게 되면 뭐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물어볼 때 흔히 전기 통합이다 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를 띤 입자. 입자가 무조건 있어요.
다음에 입자가 자유롭다. 자, 전기 통함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자,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야 되고, 전기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그때 전기가 통한다라고 얘기해줘. 그럼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 액체가 되면 이 입자들이 자유로워져. 나눠지면서, 그럼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여기 전기 통한다. 잘했어요. 자, 가와나에서 모두 전기 정수 있다. 틀렸네요. 자, 나를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자, 뭐 플러스 뭐 나온다 그랬어? 예. 그치? 그럼 황록 기체가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전기 분해했을 때 똑같아요. 마이너스에서 나를 넣는 거 맞죠? 자, 넘어갈게요. 자, 비활성 기체 옥텟 기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찾아보자.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다 해서 모든이 틀렸네요. 왜 그래? 헬륨은 2개만 있어. 알겠어요? 자, 비활성 기체 외에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옥텟 기체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자,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지 필석을 이룬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면 이제 6번, 8번, 10번, 11번이잖아. 그래서 6번은 탄소고 8번은 산소고 10번은 네온이 되고 11번은 NA다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알았지? 그럼 그렇게 하려면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 자꾸 보면서 익숙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비활성 기체는 뭐죠? 이 중에 네온이 됩니다. 자, 화학 결합을 할 때 전자를 잃어서 옥텟 기출을 만족해 주는 건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로 나오기 위해서는 원소 기호를 생각할 때 바로 금속, 비금속이 구분이 돼야 돼. 되게 중요해. 알았어? 그러니까 탄소, 산소, 비금속이네. 그 다음에 나트륨, 금속이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면은 쉽게 양용이 되는 원소들과 음용이 되는 원소들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자, 마그네슘 전자 몇 개일까요? 좋아요. 그럼 마그네슘 몇 쪽일까요? 난 누구랑 수업을 할까요? 민지야, 마그네슘 몇 쪽? 11은 거 있어. 2주? 2쪽 그렇지. 중아 그럼 몇 개 이뤄야 돼? 2개 그렇죠. 자, 염소 몇 쪽? 7. 17. 그럼 몇 개 얻어와야 돼? 산소는 몇 쪽이에요? 산소는 16쪽. 알겠지? 이제 16쪽이야. 2단원 주기성이 계속 연결이 돼. 3단원에서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지식들에 관한 것들은 주기율표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2단원이 기본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산소가 16쪽이야. 그럼 원자과 전자가 6개 있다. 6개 있으면 몇 개 얻어오면 8개 되겠니? 2개. 자, 그럼 2개 얻어오면 총 몇 개가 돼, 전자가? 10개. 그렇죠. 그럼 10개면은 전자 10개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야? 네온.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답답한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 주기율표가 빡빡빡 안 떠오르는 거야. 알았지? 그다음 원소가 딱 안 떠오르면은 조금 이런 문제에서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주기율. 그러니까 2단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2단원을 해야 잘 알아야지만 3단원은 쉽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3단원은 봐봐. 2단원을 안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2단원 꼭 해야 돼. 알았죠? 내신 시험 준비하면서 천천히 복습들을 좀 해보세요. 내신은 그때 몇 과목 보냐? 중학교. 국영수, 과학,
사에도 봐. 역사, 국사, 역사, 세계 세계사도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한 과목이야. 세계 국사 빼고 세계사, 그리고 국영수, 과학, 그다음에 역사, 세계사, 6과목 역사의 세계에서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그건. 그러면 5과목. 이따가 어. 한문이나 중국어랑 정보 기가 기술과정. 그런 정보도 보고 기술과정도 보고. 그럼 뭐야, 몇 과목? 7과목이어야 돼. 한문이나 중국어. 거기에 한문이나 중국어 8과목. 야, 많이 본다. 거기서 선생님 때는 18과목도 봤는데. 그래.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이온결합. 앞부분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 근데 일단 이온의 형성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온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 민지가 얘기하기를 중앙에서 범위라 그랬으니까 뭐 똑같습니다. 자, 원리는 뭐라 그랬지? 회전자 규칙이라 그랬어요. 옥텟 규칙.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양이온 형성, 음이온 형성 볼 텐데요. 이게 NA예요. 자, NA는 금속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7개를 얻어오는 것보다는 하나를 잃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잃어요. 근데 잃는다게 아니라 잃어서 뭐 어디 딴 데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받겠죠, 어떤 애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Na 플러스가 되고 한 개를 잃었다 그래서 플러스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또 1이 있었는데 1이 생략됐겠지. 그래서 팔전자유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잃고 나면 여기 있는 NA는 비활성 기체, 금방 풀어봤듯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NA가 이런 전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가냐면, 자, CL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이 CL이라는 원자에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요. 자, 그러면은 CL은 원자가 전자, 다시 말하면 최외곽 전자, 맨 마지막에 있는 전자들이 7개 있었는데 하나 얻으니까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되죠. 그러면서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Cl-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음이온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Cl-가 되면 얘 전자 배치는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이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하나 더 많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1이 생략돼 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이죠.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거냐면요. 정정기적 인력이 존재해요. 알겠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정정기적 인력이 존재해요. 그럼 이 정정기적 인력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야? 전기력. 맞죠? 우리 전기력 배우나요? 배웠나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런 거 배웠어요? 마찰 전기 이런 거 배웠나? 그럼 배웠구나. 검전기 나오고 이랬죠. 그지? 자, 그랬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러한 힘이기 때문에 얘를 정정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정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결합하게 되면 이런 걸 이온 결합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자, 이온 결합이 뭔지는 어렵지 않죠? 금속이 전자를 잃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생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온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 좀 쓰세요. 노트에다가. 자, 이온의 종류를 좀 알아요. 알겠지? 이온의 종류. 첫 번째, 자, 뭐 있냐면 일원자 이온. 자, 일원자 이온이 어떤 이온이냐면 일원자 이온은 이런 이온이에요. 원자 하나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형성된 거야. 알겠지? 그럼 일원자 이온들 우리가 금방 봤던 애들이 일원자 이온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을 거예요. 자, 양이온부터 꼭 알아둬야 되는 거. 그래서 얘들은 전자를 하나 잃었다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일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일까라 그래요. 알았죠? 그럼 전자를 두 개 잃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두 개 잃었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플러스 일까가 하나 꼭 알아둬야 하나 더 있어. H 플러스. 자, 그래서 Mg 플러스 C 플러스 CU2 플러스 GN2 플러스. 얘들은 이제 뭐라 그러면 플러스 2가라 그래요. 플러스 2가. 전자를 두 개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 3가. 전자를 세 개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양이온들의 이름이 있어요. 양이온들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원소 이름을 붙이고 뒤에 이온만 붙이면 얘가 양이온. 알겠지? 원소 이름에다 이온만 붙이면 돼. 자, 그럼 H 플러스부터 한번 읽어볼까? H 플러스 뭐라 그러겠어요? 수소이온. Li 플러스는 Na 플러스는 그렇죠. K 플러스가 뭐예요? 그렇죠. 칼륨 이온. Ag 플러스 은이온. Mg 플러스 그렇죠. C 플러스 칼슘 이온. CU2 플러스 우리 이온. GN2 플러스 Al3 플러스 자, 그래서 양이온. 양이온은 원소 이름에다 이온을 붙여서 얘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럼 마그네슘 이온이 이온의 이름이다. 근데 마그네슘 이온에 어디에도 얘가 플러스 2가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그네슘 이온이라는 것이 플러스 2가지, 플러스 1가지, 플러스 3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이와 같은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자, 이런 걸 이온의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이온의 전하량은 굉장히 중요해. 알았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기억한 물질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얘가 몇 간이 그게 되게 중요해. 음이온 한번 해볼게요. 음이온. 자, 음이온 말이죠. 양이온보다는 기억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1가라면 얘는 마이너스 2가가 되고 얘들이 자 마이너스 3가까지 얘가 써봤네요. 근데 음이온은 원소 이름에다가 이 화를 붙여서 나타내죠.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화이온이죠. 자, F- 이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자, F가 뭐죠? F, 폴, 루, 오, 린. 그러면 뒤에다 뭐 붙이면 돼? 화, 이온. 알겠죠? 자, 플로린인데 플로린 화이온이라고 화자를 붙여서 나타내 줍니다. 자, Cr-. 그렇죠. 염소인데 원래 염소화야. 제대로 읽으면 근데 이제 소를 생략을 하고요. 염화이온이다. Br-는 자, 브로미나 이온이라 그래요. 브로미나 이온. O2-는 산화 이온이라 그러고요. Se-는 황화 이온이라 그러고요. N3-를 질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원자 이온들은 이와 같은 애들을 일원자 이온이라 그래요. 그럼 왜 일원자 이온을 구분했냐면 다른 이온들은 다 원자가 되기 때문이야. 어? 원자 이온이 따로 있어요. 두 번째는 자, 다원자와 이온은 두 개 이상의 이온이 만나서 아니, 원자들이 만나서 하나의 이온을 이룰 때 우리가 다원자를 다가 이제 많다는 뜻이거든.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죠? 이름이 첫 번째 NH4 플러스 아는 사람? 네, 그래요. 암모늄 이온.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NO3 마이너스는
질산이온. 자, MnO4 마이너스는 이름 길죠? 과망가니즈 산이온. 중요한 이온 하나 나왔습니다. 얘는 아세트 산이온.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로 넘어가셔서 마이너스 2가는 탄산이온. 그다음에 SO4 마이너스는 황산이온. 얘는 크롬산 이온. 얘는 인산이온. 자, 그러면 HCO3-는 뭐냐면, 자, CO3-가 탄산이온이죠. 여기에 수소가 있을 때는 수소를 갖다 이름에 포함시켜요. 그러면 탄산 수소이온이라고 합니다. 탄산 수소이온. 자, 그럼 이 다원자 이온들도 이름에는 얘가 마이너스 2가인지 플러스 1가인지가 안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뭘 기억해야 돼? 얘가 몇 가니? 얘몇 가니가 딱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온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자, 그럼 이거 어디에 써먹냐면 지금 이제 하는 거에 써먹어요.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정전기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금방 배웠어.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만나요. 그럼 이제 물질 형성하겠지? 그럼 물질 형성할 때 항상 화학식을 쓰게 되면 지금 이렇게 쓴 건 이온식이에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럼 화학식은 양이온을 앞에 쓰고요. 음이온을 뒤에 쓰자라고 하는 게 약속이야. 알았지? 이게 약속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를 문제 A, B라고 나왔어. 그럼 A는 무슨 이온이야? A는 양이온이 되고 B는 음이온이 돼야 돼. 알았지?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셔야죠. 양이온은 앞에, 음이온은 뒤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번에는 Mg2 플러스가 있어요.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M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만나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항상 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중성이라 생각하면 돼. 이온결합 물질도 그렇고 뒤에서 나오는 공유결합 물질도 마찬가지야. 어떤 물질이든 간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Cl- 몇 개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Mg Cl2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Mg Cl2. 자, 요번에는 Na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만났다고 하죠. 자, 요번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아요? NA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제? 그러면 Na2O가 돼요.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자, 그런데 양이온이 몇 개 있냐를 표시해 주는 거야. 자, 이번에는 다원자 이온 볼게요. 자, NH4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두 놈이 만나면 NH4, NO3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NH4 플러스하고
SO4 E-를 봅시다. 자, 정기적으로 중성이 못 되죠? 그러면 NH4 플러스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NH4를 가로로 묶어. 이렇게. 그럼 2개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SO4를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다음. 이번에는 AR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그럼 얘들이 만나고 정기로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 3가는 2개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가는 3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AL2 O3라고 나타내죠. 하셨어요? AL2 O3.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이제 화학식을 쓰는가를 좀 알려드리면 얘가 3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ALO를 이렇게 쓰고 요 2하고 3을 크로스로 들어가면 쉽게 우리가 규칙을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 크로스로 들어가면.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양이온 앞에 쓰고 음이온을 뒤에 쓴다 그러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예외도 있어요. 뭐냐면 CA2 플러스가 있고 음이온이 길어. 이렇게 CH3, CO 마이너스. 일단 2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죠? CA2 플러스니까. 근데 이렇게 음이온이 길면 음이온을 갖다가 앞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로치고 COO 2개 있고 CAR라고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전부 다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 애들. 자, 읽을 때는 거꾸로 읽어요. 음이온 먼저 양이온. 알았지? 예를 들어 NaCl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죠? 그럼 뭐라고 읽으면 될까? 염화 나트륨. 자, 그 다음에 보세요. MgCl 이렇게 뭐라 읽어요? 염화 마그네슘. 자, Na2O 뭐라 읽을까? 산화 나트륨. 자, NH4NO3는 질산 암모늄. 자, 민재 이거 한 읽어볼까? 그렇죠. 자, 종아 이거 뭐니? 얘는 그렇죠. 산화 알루미늄. 알루미늄.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읽을 때는 아세트산 칼슘.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이름에서 보면 예를 들어 산화 나트륨이야. 근데 산화이온이 마이너스 2가고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1가라는 게 이 이름이 안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온의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온의 종류를 이제 지금 학교에서도 배울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온의 종류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번에 나와요. 요번 중간고사. 알았지? 그래 놓고 염화나트륨이 무엇이니?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을 제대로 쓴 게 무엇이니?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염화나트륨이 있는 이온이 무슨 이온이 무슨 이온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온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막 물어볼 거야. 알았지? 우리 시험이 이제 이온이니까 막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온의 종류는 적어도 여기 나온 이 한 페이지에 나오는 이온의 종류 다 기억해야지만 중학교 2학년 지금 현재 내신 시험도 볼 수 있고 당연히 고등학교 시험도 볼 수가 있어. 아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할 텐데 봐봐봐. 혹시 우리 중학교 선생님을 많이 했으니까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책상에 있는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얘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죠? 그럼 이 물체는 뭘 갖죠? 물체는 가져요? 뭔지 알아요? 응?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그랬어? 근데 이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내가 들어 올릴 때 힘을 줬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힘이 뭐야? 아니잖아. 내가 이 물체를 가지고 들어 올릴 때 힘을 줬으니까 그 힘은 중력이죠. 중력이 없으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렇잖아. 중력이 없다고 생각해봐.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 모든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힘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작용해요. 근데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인력이라고 그래요. 인력.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 그때 이제 전기력인데 인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기력이 인력만 있어요? 반발도 가지고 있어요. 반발도 있어요. 그지? 근데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반발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왜 있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 간의 반발도 있을 거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원자 핵들이 가지고 있는 반발도 있을 거예요. 어느 지점이든 어느 시점이든 간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는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다가섰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밀치는 힘이 커져요. 반발. 그래서 인력은 다른 전기에 의한 힘이고요. 반발력은 같은 전기에 대한 힘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여기서 Q라고 하는 건 전하량, R이라고 하는 건 이온 간 거리. 전하량은 들어왔어요. 전하량.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기량. 알았지? 자, 뭐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 아니면 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이런 게 전하량. 거리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이 Y축을 에너지라고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인력에 대한 에너지냐? 그러니까 인력이라는 힘도 있고 반발에 대한 힘도 있다 그랬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있고 반발에 의한 에너지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인력은 항상 전하의 종류가 반대죠? 그럼 전하량의 곱은 음수가 나올까요? 양수가 나올까요? 항상 음수죠. 맞잖아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항상 음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가 0이거든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요. 자, 그럼 뭐냐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거리가 작아지면 이 값은 커지는데 음의 값으로 해서 커진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래프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반발도 있다 그러지 않았어?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 연자과 연자과의 반발도 있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반발이래. 반발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입하고 플러스 플러스 대입하면 항상 무슨 값이 돼요? 곱이니까 항상 양수. 따라서 반발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항상 양수값이 나타나. 그래서 양수값이니까 이런 식의 에너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반발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력과 반발은 동시에 작용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인력만 작용하는 지점, 반발만 작용하는 지점은 세상에 없어.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와 반발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합해놔야 돼. 알겠어? 자, 합해놓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두 그래프를 합하면 이런. 네, 이 파란색의 그래프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의 합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자, 그럼 봐. 자, 책상 위에 물체가 있어요. 자, 들어올리면 에너지가 커지죠. 맞죠? 그지? 그래서 얘는 가장 안정할 때가 뭐지?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 자, 물체나 물질이나 똑같이 지금 배우는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가 안정한 거. 그럼 가장 작은 데가 어디죠? 바로 요 점이 가장 작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알았지?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이 거리를 R0로 하게 되고 이 R0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온 간 거리. 이온 간 거리 다른 말로는 핵 사이의 핵간 거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NaCl이라고 한다면 NaCl은 양이 좀 작아요. Cl은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이제 NA이고 얘가 Cl-라고 해보자. 그럼 R0는 뭐냐면 NA의 원자핵과 CL의 원자핵 요 사이의 거리가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를 이제 R0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핵관거리, 얘를 알제로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가 바로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고, 이 지점에서 가장 안정하게 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선 자, 요가 자, 알제로일 때 y축 값이죠? 음수겠어요, 양수겠어요? 음수. 무조건 음수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을 이렇게 취하면 양수가 되겠죠. 절대값을 딱 취하면 양수가. 절대값은 뭔지 알죠?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A 지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B 지점이라고 여기를 C 지점이라고 했어요. 이제 A가 여기거든요. 아니, B가 여기거든요. A는 좀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C는 좋고, 너무 가까워진 지점이니까 C 지점이니까요. 그래, 금방도 얘기했듯이 이온결합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 그랬어. 인력하고 반발. 맞지? 인력도 존재하고 반발도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결합을 형성한대요. 그럼 결합을 형성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반발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야. 서로 같을 때. 그럴 거 아니야. 인력이 너무 더 세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돼? 그냥 짜부라져. 반발이 더 세버리면 밀쳐버려요. 알겠지? 그럼 결합을 형성한 지점이 B지점이고 우리 금방 얘기했죠. 그럼 B지점에서는 인력이랑 반발 중에 둘이 같을 때가 자, 인력하고 반발이 서로 같을 때가 바로 B지점. 자, 그럼 여기는 거리가 R0보다 큰 곳, 다시 말하면 양형감이 떨어져 있을 때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하고 반발 중에 뭐가 더 크냐면 인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력에 의해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 줍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이쪽. 자, 여기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에너지가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불안정해지는 거야. 이게 반발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서는 인력이랑 반발 중에서 뭐가 더 크냐면 반발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의 에너지 변화는 자, 에너지 변화에 대한 얘기와 힘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제가 진행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온결합에서 이온결합 물질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이온의 종류를 확인한 거고 잠시 쉬었다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 자, 그럼 읽어보니까 우리 했던 게 이제 그 똑같은 얘기들이죠. 그죠?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먼저 볼게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돼. 이제 뭐냐면 이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있잖아. 양이온이 있고 그다음에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근데 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사실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어. 붙어 있고 또 이렇게 붙어 계속 무한히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붙어 있어. 그러면 얘네들 사이사이에는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게 비교적 강합니다. 비교적 강하다면 굉장히 강해요. 알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단해요. 여기 보자. 매우 단단하다. 자, 뭐 생각하면 되냐면 소금 생각하면 돼요. 굵은 소금 만져본 적 있어요? 혹시? 굵은 소금 만져본 적 없어요? 민지는 굵은 소금 본 적 있어요? 음. 이거 만져보면은 되게 까칠까칠해. 단단하거든. 근데 이 굵은 소금을 이렇게 힘을 줘서 막 문대면은요, 가는 소금이 돼. 알았어요? 가는 소금이 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있는 거죠. 뿔마 뿔마 막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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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 옆에는 뭐 맞불 맞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힘을 가해. 자, 힘을 가한다는 얘기는 한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이라도 밀리겠지. 이제 뭐 우리가 뭐 보이지 않을 만큼 밀린다 하더라도 양이온과 음이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뿔뿔 마마 뿔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뭐가 작용하니? 반발이 작용.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줘서 결정을 흐트러뜨리면 바로 반발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건 힘 때문이야. 단단한 건 힘 때문인데 힘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을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금방 부서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다. 자, 물에 대한 용해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이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데 이 물이라고 분자는 이 물 분자죠. 그죠? 이 물 분자인데 이 물 분자는 산소하고 수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소 쪽에는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띄고요. 수중 부분전화 플러스를 띱니다. 이런 걸 부분전화라고 해요. 부분전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예를 들어 전자와 같은 그러한 전기는 아니야. 아주 조금 마이너스 비스무리하게 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자가 중성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는 플러스를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산소는 마이너스고 수소는 플러스를 갖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성 분자입니다. 분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작은 애가 Na 플러스거든.
이 플러스가 Na 플러스가 딱 왔어. 물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플러스. 이온이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지금 물 분자에 있는 산소가 막 삥 둘러싸요. 이렇게. 이건 수소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l-가 왔어요. Cl- 보면은 이제 어떤 애들이 둘러싸냐면 수소. 자, 수소가 이렇게 삥 둘러쌉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요, 빙빙빙빙빙 둘러싸요. 알았지?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좀 말이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수화라 그래, 수화. 수화, 물 숫자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물 분자가 삥 둘러싸졌다 이런 뜻이에요. 수화라는 뜻. 알았어요? 이 수화가 되면은 이 수화라는 과정은 이게 안정화되는 과정이야. 애들을 이렇게 안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나?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은 이와 같은 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되니까 잘 녹는 거야. 만약에 녹았는데 불안정하면 이거 녹을 일이 없나? 안 녹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녹는 애들이 뭐 많으냐? 예,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 중2에 보면 예, 나오는 건 앙금이 나와요. 그래서 앙금의 종류를 전부 다 기억해야 돼. 우리 내신 대비할 때 합시다. 뭐 고등학교 과정에선 이런 앙금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앙금이 나와요. 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지. 특히 뭐 주월중 같은 경우는 앙금 생성 반응이 그 시험 범위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래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만 그 화학 부분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앙금 생성 반응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전기전원성. 자, 아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전기전원성은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조건이라 그랬지? 첫 번째 뭐야?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자유롭게 돌아다니. 알았죠?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고체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입자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어요. 있는데 애들이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전기가 안 통해. 고체에서는. 자, 그렇다면 액체 수용해. 액체부터 볼게. 자, 액체는 열을 가해서요. 이 결합을 뜯어내는 거야. 이런 걸 이온화라 그래. 아, 양이온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나눠지는 거. 예를 들어 NaCl이 있으면 NaCl이 Na+하고 Cl- 나눠져요. 이런 걸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온화. 자, 이온화가 일어나가지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눠져 있으면 이 나눠져 있는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요 노란색이 이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러분 책에는 작은 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엔 얘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것이고. 자, 아까 그 수화 현상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 나눠진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요. 얘는 역시 마이너스예요. 그럼 작은 애는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마이너스로. 자, 큰 애는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둘 다 전기를 띠는 입자가 있으며 전기를 띠는 입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전기 노선을 갖는 거죠.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되게 쉽다. 그죠? 고체에서 전기가 통하나 보고 액체에서 통하나 보면 액체에서 통하면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은 물 화학 결합의 화학 결합의 종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전기 전도성. 다음. 자, 네 번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얘기가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인데, 이 녹는 점, 끓는 점은, 입자 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았죠? 입자가 강하게 딱 잡고 있으면, 입자들이 얘들을 떨어뜨려 내는 게 액체다 혹은 기체인데, 힘이 강하면 그만큼 많은 열을 가해주면 애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녹을 때나 끓을 때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위기 알겠죠? 자, 그러면 그 힘이 정정적 인력이라고 그랬고 그 정정 인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정기적 인력이 클 때 멜팅 포인트나 볼링 포인트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정정의 인력이 클 때 멜팅 포인트와 볼링 포인트가 높대. 멜팅 포인트는 녹는 점, 볼링 포인트는 끓는 점. 그렇다면 요 힘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 힘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되겠네. 자, 보자. 이건 어차피 상수의 상수. K는 신경 쓰지 마. Q1, Q2가 전화량이야. 얘는 거리. 자, 그러면 이온은 전화량을 가지고 있죠. 있잖아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2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런 식으로. 알았지?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첫 번째 이온의 전화량 곱이 클수록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NAF가 있고요. MgO가 있어요. 민지야, MgO 몇과 만난 거니? 플러스 2가 마이너스 NAF는.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인데 MgO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2가이기 때문에 전화량의 곱이 클 때 크다 그랬지. 그치? 그럼 힘은 어디가 커야 돼? 이쪽에 커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힘이 크다는 거 판단했으면 녹는 점은 어떤 애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MgO가 높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 이온 간 거리. 그러니까 이온 간 거리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어떨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이온 간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니까. 요거도 뭐 예 하나 들어드리면 NaF하고 NaCl을 예를 들자. 자, NaF, NaCl. Na는 동일하네요. F하고 Cl만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일단 전하량도 똑같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죠? 그러면 F-Cl- 중에 어느 게 반지름이 크죠? F-Cl. 응? 뭐가 클까요? 자, 좋아요. 그러면 F하고 Cl은 몇 쪽이에요?
17쪽. 자, F는 몇 주기예요? 2주기 아니면 3주기야? 몇 주기예요? 응? 2주기. CL이 3주기. 그럼 반지름 어디가 커요? CL이 커야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알겠어? 뭐 안 돼? 주기율이 안 돼. 알았지? 주기율을 잘 들여다봐. 오늘 집에 가서 주기율을 좀 들여다보면 주기율표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2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지금 선생님 한 질문을 금방 답할 수 있죠. 알았죠? 그래서 F-CL- 중에는 CL- 반지름이 커요. 왜? 3주기의 음이온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반지름이 크니까 힘은 약하겠네. 거리가 멀어져서 따라서 힘은 어디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쪽이 크다고 얘기해요. 자,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런 건 안 주어져. F가 2주기고 CL이 3주기 이런 건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연히 2단원에 있는 주기율표를 좀 착실하게 기억하셔야지만 이런 내용에서 실수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정전기의 연리 클수록 음이 끝나가 그랬지? 그럼 뭐야? 이온세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온의 전해이 높을수록 높다.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갖다 이제 비교해 놨는데 우리가 금방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자 점점점 반지름을 보게 되면 반지름이 이렇게 커져요. C를 갈수록 17조 원소들이야.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온사의 거리가 증가하고 있죠. 자 녹는 점이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야. 왜 그래? 이온 결합력이 약해지니까. 그 옆에 것도 똑같아요. 얘 옆에 있는 애들은 자 플러스이까 마이너스이까 플러스이까 마이너스이까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산화이온 O2 마이너스는 동일한데 금속이온이 다 달라요.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온 사이의 거리를 보게 되면 점점점 증가하는 거 보여요? 보이죠? 그럼 낮아지는 것도 보여요? 네. 그러면 얘도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멀수록 이온 간 거리가 멀수록 이온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녹는 점이 낮아지는.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하고요. 여기 얘 비교해 볼까? 자, 이온 간 거리를 살펴봐봐. 하나는 230이고 하나는 240이니까 거리 비슷하지. 그지? 근데 녹는 점은 어디가 높니? 이쪽이 높지. 그것도 무려 한 2배 넘네. 굉장히 높네. 맞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플러스 2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말이야.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훨씬 더 높아요. 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사실은 이온의 전하량 있잖아. 이온의 전하량 곱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줘. 하지만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는 이렇게 거리가 비슷한 애들 가지고 물어볼 거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이온 결합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건데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소금 다 알고요. 그죠? 염화 칼슘 어디야 뭐 할 때 쓰니? 제설제. 알았죠? 겨울이야. 자 겨울 눈 왔어. 뭐 차들이 뭘 뿌리고 다니지? 뿌리고 다니는 게 염화 칼슘. 제설과 큽니다. 되게 굉장히 그 눈을 잘 녹이는데 그런데 이 비싸요. 그래서 일본은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데
뭐냐면 소금은 싸거든. CL2보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눈이 와도 남쪽이니까 잘 녹잖아. 응?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거고요. 자, 탄산칼슘은 보자. 이거 우리가 이제 앙금에서 배워요. 앙금.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대리석, 석회석이지. 탄산칼슘. 염화 마그네슘.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이제 얘는 간수로 쓰입니다. 간수. 간수가 뭐냐면 두부 만들 때 쓰는 거야. 수산화 나트륨. 뭐 비누의 원료가 되고요. 얘가 이제 아주 유명하죠. 탄산수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왜냐하면 이 탄산수 나트륨을 막 가열하게 되면요, 이렇게 기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빵이 이제 부풀어 오르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온결합 물질에 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개념 확인 문제 있습니다. 금방 배운 거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풀어보고 정답 맞추고 그다음에 여러분 숙제 나가 볼 거예요.
풀었어요? 응? 이 다 풀었어? 자, 확인하고 그 다음 단원 들어갈게요. 네, 볼게요.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에 의해서 결합한다고? 맞췄어요? 인력. 자, 이온 결합 형성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정의 인력과 화물의 균형을 이루어 뭐가 제일 낮은 쪽?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어디 보자. 정기성성은 고체 상태에서는 없지만 액체나 무슨 상태예요? 하나 더. 그리고 수용해. 자, 어떨 때 높냐면 이온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의 전환량이 클수록 높다. 자, 이온결합과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금속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얻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이온결합을 형성한다. 맞나요? 반대로 돼 있다. 그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형의 반발력이 이게 결합은 반발의 인력이에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결정을 이룬다. 그렇죠.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을 이루는 이온의 전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다르다. 맞나요? 맞죠. 그죠? 자, NaCl의 모형인데 염화나트륨에서 각 이온은 어떤 비활성 일체? 자, 먼저 Na 플러스 뭐라 그랬죠? 네온. Cl 마이너스는 아르곤 같은 전염 물질이고. 자, 2번. 자, 무슨 의미야? 정정기적 인력. 자, 써볼게요. 1번 Al2S3 CaO K2SO4 MgCl2 이렇게 쓴다. 자, 양이온과 이온세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하여 농도균이 높다. 맞고요. 고체 틀렸네요. 얘는 있고 얘는 없고. 반발력에 의해 쉽게 부서진다. 그렇죠. 이거 맞죠. NaCl, NABR 어디가 녹는 점이 높을까요? NaCl NaFCAO 뭐 그냥 CaO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MgO SRO 그러니까 산화스트롬2 이쪽이 있죠. NF, NA2O 자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 NA 플러스 O2 마이너스 당연히 여기가 더 높았죠. 전화량의 곱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5번은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예. 다음에 우리 내신 다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문제 확인 좀 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숙제로 남길게요. 이제 공유결합에 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선생님 맨 처음 화학결합 맨 처음에 할 때 음성도라는 거 가르쳐 줬어요.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세기로 표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수소 원자를 제가 나타내 주면요. 플러스고요. 뺑 둘러서 전자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플러스고요. 뺑 둘러서 전자 이렇게 있죠.
그럼 각각의 수소 원자예요. 근데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 있으니까 얘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전자를 탐내와야 돼. 여기 있는 유전자. 너 일로 와. 잡아당겨. 근데 잡아당기는 거지 뺏어올 수는 없어. 서로 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전자가 또 플러스 원자 핵들이죠, 얘네들이. 그지? 이 원자 핵들이 이 전자들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상태. 알겠지? 그럼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쫙 잡아당기는 거야. 줄다리기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H2라는 분자를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 전자 있죠? 이 전자를 우리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공동 소유를 줄이면 공유가 돼. 맞죠? 그래서 얘를 공유전자쌍 쌍이라 그러고 이렇게 결합되어진 걸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아셨죠? 공유가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공유전성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유전성 몇 쌍이죠? 지금 보니까 한 쌍이죠. 이제 근데 이제 한 쌍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는 다양해. 자, 예를 들어서 음, 산소를 보게 되면 뭐 이게 산소인데요. 원자과 전자만 표시할게. 이게 6개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똑같은 산소가 있어요. 똑같이 6개씩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원자들이 8개가 되려면 2개씩이 부족한 거야. 2개씩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자들을 각각의 원자 핵들이 틈을 내오는 거죠.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산소를 보게 되면 왼쪽 산소가 이놈이거든. 얘 입장에서는 전자가 총 몇 개냐면 지가 잡아당기고 있는 전자가 마지막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돼버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삥 두르다 보면 총 8개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
공유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어느 애들이 얘네들 공유. 몇 쌍이에요? 두 쌍이죠. 그지? 두 쌍.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토라는 분자를 이루게 되는데, 음? 이 공유하지 않은 애들도 있다. 죠 이렇게. 이런 애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비공유 전자쌍. 알겠지?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각각 몇 쌍을 갖게 되는 거냐면 총 4쌍을 갖게 되는 거야. 이 오트라고 하는 분자. 그래서 얘를 좀 더 심플하게 나타내주면 이렇게 산소에 이렇게 결합선으로 표시해요. 결합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을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봤던 수소는 무슨 결합이 되냐면 단일 결합이에요. 알겠지? 이건 이중 결합.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질소로 한번 그려볼게요. 질소. 자,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총 몇 개가 있냐면 총 5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개씩 부족하냐면 각각의 원자들이 3개씩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질소에 이렇게 각각 3개씩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제 만나서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왼쪽 이 질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총 8개 맞죠? 그 다음에 이 질소 입장에서도 전자는 총 몇 개는 8개가 되버려요. 뭐를 이놈을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다 보면 각각이 8개가 되버리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N2예요. N2를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3개로 나타내주고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에 하겠죠.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삼중 결합이라고.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한 쌍씩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게 결국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의 종류예요. 자, 공유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딱 3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4중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근데 이거 원자가 2개로 되어 있을 때 근데 3개로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해. H2를 한번 볼까? H2 보게 되면 얘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총 6개가 있는 16쪽이고요. 얘는 1쪽이에요. 자, 그랬을 때 원자과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수소와 어떻게 결합하냐면 자, 이 전자와 이 전자 하나가 또 뭐 이 전자랑 이 전자 하나랑 서로 공유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하잖아. 산소 입장에서는. 그지? 그렇게 돼버리면 옆에 있는 물 분자는 두 쌍의 단일 결합. 다시 말하면 두 쌍의 공유 전자쌍을 갖게 되는 건데 각각이 단일 결합이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산소 입장에서는 삥 둘러서 몇 개가 돼버려요? 8개.
자, 수소 입장에서는 삥 둘러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전자 배치로 보게 되면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이고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마치 그렇게 갖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또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공유의 종류는 단일 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중 결합 했었지. 그지? 이중 결합인데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3원자 분자를 나타내 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냐면 6개 있으니까 이렇게 공유하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공유하면 될 거예요. 따라서 중심 원자인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지 않는데 주위 원자, 바깥에 있는 원자죠. 예,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산소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루이스 구조식에서 이렇게 배워요. 알겠어요? 이중결합. 자, 삼중결합 했었죠? 질소. 그지? 자, 그럼 얘를 다시 보게 되면 그림에서 수소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이렇게. 가운데 탄소는 3개가 있는데, 이 나머지 3개하고 얘네들의 3개하고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림이 좀 별로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얘를 쓰면 이렇게. 질소. 비공유 전자. 그러니까 얘는 헬륨, 얘는 네온. 얘도 역시 뭐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결합이 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걸 삼중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결합의 종류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 오면은 이제 에너지에 관한 얘기 좀 더 진행을 하고 상담 마무리 칠 건데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하기로 했어요. 그죠? 3주간 내신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오면 예, 아마도 3단원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단원인 1단원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며칠에 6일이죠? 13, 20, 27, 4일이면 시험이네. 그지? 자, 그래서 6월중밖에 안 나와가지고 시험 범위 좀 꼭 알려주세요. 알았죠? 알려주면 선생님이 대비집을 만들어 놨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